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친일매국 숭일 정권임을 매일같이 인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방한한 지 이틀 만에 느닷없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민생은 도탄에, 경제는 나락으로, 의료대란에 치솟는 물가에 온 국민이 죽겠다고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일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서둘러 발표한 걸까요? 안 그래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미어 터지는 상황에서 일본 관광 촉진을 위한 무리수까지 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20대 젊은 세대에게 과거 침략국 일본에 대한 거부감마저 없애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게 과연 급선무 경중 가중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였을까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나라, 윤석열 김건희의 나라인 거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 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가 해제됐고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습니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 대화와 수소 협력 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 교류도 그동안의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 필요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는 일본 사랑을 유감없이 또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시다 총리 방안에 맞춰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12번째로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마지막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 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봤다며 총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력체가 모두 복원됐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수출 통제가 해제됐고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수출 통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이미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한 뒤라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 대화와 수소협력 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자평했는데요. 이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 교류도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빠르고 편리하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이며 누구를 위한 인적 교류 1,000만 명 초과 달성일까요? 일본을 위한 한국. 이게 이 정부의 실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모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도대체 왜 나오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이유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사항을 보고 이게 본인의 헌법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후보자로서 자기 견해를 밝히려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모른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언급할 겁니까?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님, 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 드립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7분 동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 속에 이유가 자, 담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전에 김복형 후보자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위헌이다, 이 사안은 합헌이다 하는 대략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청문회에서 제가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는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피하라고 어떤 법조항, 인사청문회 법조항에도 없습니다. 10일 국회법사위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직에 맞는 역량과 자질, 소신과 철학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김 후보자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며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전형적인 암기충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감능력 제로 법기술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요. 청문회 내내 정상적인 답변 하나 없이 모든 질문에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 질문에 원론적이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질문하는 의원도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도 모두 한숨을 짓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뽑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심도 깊은 검토를 해봐야 할 듯합니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안 하시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를 얘기하시는데, 심도 깊은 검토는 이미 다 돼 있고 그 정도 실력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한 결과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